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숫자 하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 수명은 여전히 75세를 넘기지 못하고 있고 평균 수명은 이미 8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10년입니다. 이 1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마지막까지 자기 발로 걸어다니고 누군가는 병상에서 남의 손을 빌려야 합니다. 60세 이후시라면 오늘 이야기는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댓글에 살고 계신 지역과 함께 한 말씀 남겨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온 지도 수년이 지났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80을 넘기고 특히 여성분들은 90까지 사시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노년의 행복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말년의 행복감을 위해서는 결국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그 기본이란 바로 일상생활에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는 건강수명입니다. 그런데 이 건강수명이 평균 수명의 연장 속도를 도무지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나이 들수록 몸 관리만 잘하면 된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영양제를 챙기고 운동을 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60대까지는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에 접어들면 현실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70대는 내면과 외면, 그리고 외부 환경 속에서 여러 위험 요소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일까요? 70대야말로 인생의 갈림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70대에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돌봄을 받는 시간을 최대한 늦추고 말년의 젊음과 행복을 지켜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랜 세월 고령자 의료 현장에서 환자분들을 만나온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70대와 80대에 맞는 건강법과 위기를 이겨내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70대가 노화의 갈림길이 되는 이유와 나이 들수록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70대가 되면 중병을 앓거나 병원 생활을 하거나 간병이 필요해지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많은 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70대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70대 이후 10년은 이제 중장년의 연장이라 불러도 좋을 시간입니다. 70대에는 몸도 움직일 수 있고 머리도 맑습니다. 그러니 일상생활의 마음가짐에 따라 80대 이후가 건강한 생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70대에는 특유의 취약함이 있어서 방치하면 순식간에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노후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70대는 늙음과 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긴 세월 동안 노인의 시기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뇌 기능을 80대 이후까지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가 관건이 됩니다. 아울러 70대 때 가지고 있는 운동 기능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결국 70대의 생활 방식입니다. 70대 초반까지는 치매에 걸리거나 큰 병을 앓는 분이 열에 한 명이 채 안 됩니다. 다치거나 큰 병만 없다면 여전히 중장년 시절처럼 활기찬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의도적으로 노력하며 보낸다면 몸도 뇌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고 간병을 받는 시기를 그만큼 늦출 수 있습니다. 사실 80대를 넘기면 대부분 자연스럽게 늙어갑니다. 늙음을 완전히 멈출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늙음을 두 시기로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0대의 늙음과 싸우는 시기, 그리고 80대 이후 늙음을 받아들이는 시기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늙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은 80대 이후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도 언제까지나 젊음에만 매달려 늙어가는 것을 거부하려 하면 오히려 좌절만 남게 됩니다. 80세를 넘겨 늙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거나
늙음을 미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큰 병 없이, 사고 없이 천수를 누리고 있기에 늙음을 마주할 수 있다고 생각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늙음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젊음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분도 계시고,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것이 제일 낫다는 분도 계십니다.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80대가 되어서도 건강을 유지하고 몸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삶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젊은 시절의 맑은 정신을 오래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70대야말로 늙음과 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시기 매일매일의 작은 노력이 이후 찾아올 80대의 모습을 크게 좌우합니다. 실제로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훗날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제 뇌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의욕과 아주 밀접한 뇌 속 물질이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이 세로토닌은 햇볕을 받으면 다량으로 만들어지는데 굳이 거창하게 일광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령자분들은 자외선에 의해 기미가 잘 생기기 때문에 일부러 의자에 앉아 볕을 쬐일 필요까지는 없다는 뜻입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산책입니다. 걷는 것이 서투르시거나 내키지 않으신다면 마트에 가서 장을 보러 다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흔히 고령자가 되면 잠이 얕아지고 불면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멜라토닌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얼마든지 푹 잘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수면 시간이 자연히 줄어들고 아침 일찍 눈이 떠지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낮 동안 햇볕을 쬐어 세로토닌을 충분히 만들어두면 밤에는 그것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숙면을 돕고 불안감도 줄여주며 우울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발랄한 70대, 80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멜라토닌이 아주 중요한 뇌의 호르몬입니다. 그러니 낮 동안 집 밖에 나가 볕을 쬐는 습관 하나만은 꼭 만들어 두시길 바랍니다. 노화를 늦추는 70대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은퇴는 하지 마십시오. 70대의 생활 방식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간병을 받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80대 이후에도 건강하게 지내기 위한 마지막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정년이 연장되고 정년 후 재고용 제도도 마련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70대가 되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완전히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70대 때 단번에 늙어버리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은퇴한 직후부터 모든 활동을 딱 멈춰버린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으니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편히 지내야겠다고 마음먹는 것이죠. 그런데 70세까지 현역으로 일하셨던 분이 퇴직 후 아무 계획 없이 지내다 보면 순식간에 늙어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직장에 다니실 때는 책상에 앉아 계셔도 통근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몸을 많이 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집에만 틀어박혀 계시면 운동 기능이 상당 부분 저하되기 쉽습니다. 뇌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고 있으면 매일 나름대로 지적인 활동이나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여러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반면 집에서만 지내시면 평소 뇌 활동이 줄어들고 치매 위험도 함께 높아집니다. 전주에 사시는 박말순 여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남편분이 퇴직하신 지 3년쯤 되셨는데 요즘은 하루 종일 소파에만 앉아 계신다고 합니다. 리모컨을 손에 쥐고 계시면서 리모컨 어디 갔냐고 온 집을 뒤지시더라고요. 웃픈 이야기지만 사실 이건 특히 전두엽의 노화가 만들어내는 아주 흔한 풍경입니다. 전두엽은 창조적인 능력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예상치 못한 일에 대처하는 능력에 관여하는 부위입니다. 이 부분이 노화되면 어떤 일에도 의욕이 생기지 않고 활동 자체를 귀찮아하게 됩니다. 그러니 운동 기능의 저하와 뇌의 노화가 서로 맞물려 더욱 가속화되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인상에서도 발랄한 기운을 잃은,
기운 없는 노인의 모습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만간 퇴직을 앞두고 계신다면 퇴직 이후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70대에도 신체적 기능은 비교적 건강한 편입니다. 다만 전두엽의 노화는 이미 40대부터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퇴직 후에도 사회와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에서 물론 일이 전부는 아닙니다. 반상회 임원이나 아파트 관리조합의 임원, 취미 모임의 직무를 맡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역시 퇴직 후에 사회에 참여하는 훌륭한 선택지입니다. 같은 동네에 사시는 이만수 어르신은 퇴직 후 아파트 관리조합 일을 맡으시고 일주일에 2번씩 봉사에 나가십니다. 누군가와 협동해서 도움이 되거나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고 느끼는 것, 그게 사람을 현역처럼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70대가 되면 특히 은퇴 자체를 생각하기보다 현역 의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단번에 늙는 것을 막아주는 뇌의 노화 방지책입니다. 뇌의 노화를 막는 것은 생활 속의 변화입니다. 흔히 완고하고 고집불통인 어르신이 핀잔을 자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밝은 성격이셨는데 나이가 들며 성정이 뾰족해지고 뚱한 상태에 계신 듯한 분들, 확실히 전두엽의 위축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두엽의 위축은 내버려두면 점점 진행됩니다. 50대, 60대 무렵부터 심하게 생각에 잠기거나 완고해지고 화를 잘 내는 경향이 조금씩 나타납니다. 회식 같은 사람들과의 교제에도 적극적이셨던 분이 점점 귀찮게 느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러한 경향이 70대가 되면 한층 더 강해져서 어떤 일에도 의욕이 생기지 않고 하던 일도 그만두고 만나던 사람도 만나지 않게 됩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활발하지 않은 생활이 되면 운동 기능도 뇌 기능도 순식간에 쇠퇴해버립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두엽의 노화를 막고 의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두엽은 예상치 못한 일에 대처할 때 가장 활성화되는 부위입니다. 반대로 매일 단조로운 생활을 반복하면 전두엽은 좀처럼 자극받지 못하고 쇠퇴합니다. 일이나 봉사, 취미 모임처럼 예정대로 흘러가지 않는 만남들이 생활 속에 있는 것이야말로 단조로움을 피하는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매일 같은 코스로 산책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쯤은 가보지 않은 낯선 장소에서 걸어보시길 권합니다. 자가용을 타고 조금 멀리 나가셔도 좋습니다. 모르는 장소에서 산책을 하면 전두엽이 최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면 단골 가게가 정해지고 그 외에는 잘 가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끔은 새로운 가게에도 들러보십시오. 같은 곳에서 같은 것만 먹는 동안에는 전두엽이 자극받지 못합니다. 정치적인 성향이 비슷한 책만 읽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가끔은 다른 시각을 가진 저자의 책을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도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요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평소 만들던 음식이 아니라 만들어 본 적 없는 요리를 일주일에 한 번쯤 시도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예상치 못한 경험이 됩니다. 남성분들의 경우 요리를 해본 적 없으신 분이 많으실 텐데 그렇다면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경험은 전두엽의 노화 방지에 대단히 유용합니다. 대대적인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생활의 변화를 도입해 보시면 충분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초장수 사회에서는 신체와 뇌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훗날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계속 사용하려는 의식과 마음가짐이 노년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단번에 늙지 않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의 70대가 예전보다 젊어진 것이 사실이라 해도 이 연령대만의 독특한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특히 의욕 저하, 의욕 상실이 두드러집니다. 뇌 기능과 운동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70대는 의욕적으로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금방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되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많은 고령자분들 스스로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계속 사용한다는 말을 실천하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0대가 되면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어도 의욕이 떨어져 활동량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에도 흥미를 갖기 어려워지고 사람 만나는 것조차 귀찮아지고 외출을 싫어하는 경향도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의욕 저하는 뇌의 전두엽 노화와 남성 호르몬 감소가 주된 원인입니다. 남성분들의 경우는 남성 호르몬 감소까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행동 의욕이 더욱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욕이 감퇴되는 것이야말로 단번에 늙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아무리 몸을 움직이고 뇌를 사용하려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 활동이 귀찮고 활발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성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이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많아 건강하고 사교적인 경향이 강해집니다. 아내는 친구들과 나들이를 다니시는데 남편은 퇴직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계신 모습,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이것은 호르몬이 변화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남성이든 여성이든 노화를 늦춘다는 의미에서 사람과의 만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제를 하는 것은 곧 전두엽을 사용하는 일이고 그 덕분에 뇌의 노화를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 남성 호르몬이 조금씩 증가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서로 교류하려는 의욕이 늘고 그로 인해 다시 사람을 만나고 싶어지는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70대가 되어도 가급적 교제는 끊지 마시고 계속 이어가시길 권합니다. 다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사귀는 일은 이제 그만두셔도 좋습니다. 70대가 되면 조금 거리를 둘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마음에 들지 않는 만남을 자신의 기분에 솔직해져서 정리해 보시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좋아하는 상대, 즐거운 동료와만 어울리셔도 충분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의무감이나 습관으로 싫은 만남을 계속하시면 사람 만나는 일 자체가 점점 귀찮아져 버릴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과 사귀십시오. 취미가 같은 사람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아무리 사람과의 교제가 노화를 늦추는 데 좋다고 해도 만남 자체가 달갑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SNS를 통해 자신의 의견이나 취미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발신해 보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결국 흔들림 없는 삶을 산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70대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추천받던 일이라도 너무 싫으시다면 굳이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운동이 좋다고 권해도 하고 싶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스트레스야말로 노화의 가장 큰 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지 않으신다면 대신 아직 이것이라면 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굳이 운동을 시작하는 건 싫지만 산책이라면 조금 할 수 있고 집안을 걷거나 정원에서 흙을 만지는 정도라면 할 수 있는 것처럼요. 이렇게 무리가 없을 정도로 대신할 것을 찾아내면 그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을 젊고 발랄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장년 시절에는 건강을 위해서라거나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싫은 일도 열심히 견뎌내셨겠지만 70대가 되면 더는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리하는 것이 싫은데도 계속하시면 오히려 면역력을 저하시키거나 몸과 마음에 손상을 남기게 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큰 성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서 이제는 벗어나셔도 좋습니다. 즐기고 있는가 아닌가가 면역 기능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정말 싫은 일은 이제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건강검진에 대한 믿음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실 일반 건강검진은 장수를 위해서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애초에 검진에서 나타나는 판정의 대부분은
건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95%의 사람을 정상으로 하고 거기서 너무 높거나 낮은 5%를 비정상으로 판정하는 통계적인 방식일 뿐입니다. 사람마다 체질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도 정상 수치를 벗어날 수 있고 반대로 정상 수치인데도 병을 앓는 분이 있습니다. 이상 수치로 판정된 사람이 반드시 병에 걸린다는 분명한 증거도 없습니다. 만약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정말 예방하고 싶으시다면 일반 건강검진보다는 심장검진과 뇌검진을 따로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심장검진을 3년에 한 번이라도 받으신다면 심장을 둘러싼 관상동맥 어딘가에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좁아진 부분이 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뇌검사에서도 MRI를 찍어보면 뇌동맥류를 미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지시만 따르며 검진을 받고 불필요한 절제를 하기보다는 70대가 되시면 일단 심장검진과 뇌검진부터 챙기시길 바랍니다. 퇴직, 간병, 사별, 우울증. 70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나 부모님과의 사별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70대 이후가 되면 가족과의 사별을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40대 무렵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70대가 되어서야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70대에 이르러 배우자와 사별하시는 분도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친한 사람과의 사별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우울증에 걸리시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이별도 그렇지만 부부의 사별을 이겨내려면 그 괴로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최영희 여사님은 몇 해 전 남편분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처음에는 도무지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셨다는데 오래 알고 지내던 이웃과 매주 차를 마시며 속마음을 나누다 보니 조금씩 회복이 되셨다고 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털어놓으니까 그게 살 길이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을 줄 수 있는 친구에게 슬픔을 털어놓으면 마음이 구원되고 힘이 됩니다. 70대가 되어도 고립되지 않고 인간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부 단둘이만 지내는 것도 외롭습니다. 70대가 되면 점점 다른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져서 부부만 단둘이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느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남은 한쪽만 남겨지게 됩니다. 남겨진 쪽이 그때까지 오랫동안 부부 둘이서만 지내왔다면 다른 인간관계가 거의 끊어져 외톨이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 부부만의 관계에 갇히지 마시고 친구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과의 접점도 함께 유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남겨진 쪽이 그 후의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사고방식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우울증을 예방하려면 세로토닌 분비를 늘려가는 생활이 효과적입니다. 햇볕을 자주 쬐는 습관을 들이고 적당한 운동을 하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평소 사고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완벽주의 경향이 강하셨던 분이라면 이제는 그런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분은 자신에게도 엄격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자신에게 깜짝 놀라며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70대는 예전처럼 젊지 않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하며 적당히 하셔도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부분의 것들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완벽주의 성향은 결국 자기 자신을 괴롭히게 됩니다.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만나셔도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 흑백을 분명히 하려 하지 마십시오. 저런 사고방식도 있구나 하면서 다른 관점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세상의 답은 무수히 많습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사물의 흑백을 가릴 수 없다는 폭넓은 시야를 갖고 자신을 몰아세우지 않는 자세는 우울증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친절해지는 것이
노후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행복한 노후란 무엇일까요? 사실 그 대답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오랜 세월 고령자 의료에 종사해온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70대가 되면 자기만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조금 더 정성을 쏟는 삶으로 조금씩 바꾸어가는 것이 좋다고 말입니다. 물론 그런 성가신 일은 하고 싶지 않다. 나이도 먹었으니 남을 위해서는 못 살고 나 혼자 유유히 살아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생각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시는 분은 주변 사람들의 아낌을 받습니다. 인간관계가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젊게 지낼 수 있고 막상 곤란한 일이나 고민이 있을 때 바로 상담 상대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교우관계는 말년을 활기차게 보내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고령자 의료 현장에 오래 종사하다 보면 점차 사고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직함이 무엇이냐, 부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국 그 사람이 주위에 대해 무엇을 해왔는지 그것이 크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특정한 생활 방식을 강요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이가 들면서 타인을 위해 상냥하게 대해준다는 관점을 조금이라도 갖게 되신다면 큰 만족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운 친구를 위해 나서거나 약간의 자원봉사를 해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일하는 방식 자체가 지금까지 돈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두신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그러한 타인을 위한 상냥함은 여러분의 노후 인간관계를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이를 먹고 부드러워진다는 것, 그것이 노후에 행복해지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묵묵히 버텨오신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가셔도 됩니다. 나는 잘 살아왔습니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남을 먼저 챙기며 살아오셨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이제 자신에게도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아침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 한 줄기, 오후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그 작은 순간에서부터 행복은 시작됩니다. 이제는 건강 수명을 늘리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각자의 위치에서 고민해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 건강검진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심장과 뇌 검사를 따로 챙기십시오. 둘째, 은퇴 이후에도 몸과 뇌를 계속 사용하시고 사소하더라도 낯선 길을 걷고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셋째, 억지로 하는 만남과 억지로 참는 스트레스는 이제 내려놓으시고 마음 맞는 사람과 볕 좋은 날 함께 걷는 시간을 늘려가십시오. 이번 주 안에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소 가보지 않은 길로 10분만 걸어보시는 겁니다. 그 작은 걸음 하나가 여러분의 전두엽을 깨우고 마음에도 작은 볕이 들게 해드릴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하고 빛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